자, 첫 번째. 선생님이 개념 문제를 가지고 올 때는 6개 정도에서 8개 정도를 가지고 오는데 그동안 나왔던 논술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가장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일까? 어떠한 개념들이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수원, 수투, 미적만 하는 친구들도 어떤 부분은 공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분석한 다음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뭐 기하는 친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쉽다라고 평가될 수도 있지만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좀 까다로울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은 예습은 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자, 기본 개념 다지기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첫 번째. 그림과 같이 타원의 방정식, 역시 타원의 방정식 나오면 기본 형태의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두 초점은 F와 F'이고 1, 4분면에 있는 두 점 P와 Q가 있네. 자,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림 좀 진하게 다시 한번 그릴게. 자, 원처럼 보이지만 타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보면서 해도 되겠지. 자, 요 점이 F가 되고, 요 점이 F', 요 점이 P가 되고, 이제 Q가 돼. 자, 요 부분이 2가 되고, 여기 0이 되겠지. 자, 이런 상황에서 PF의 길이는 2다. 어떻게 정해져 있고, 점 Q는 PF', 요 직선과의 교점이다. 그림 설명이네, 그냥. 자, 삼각형 PFQ의 둘레와 PF', F의 둘레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 했어. 자, 그러면 하나씩 가보자. PFQ, 삼각형 PFQ의 둘레의 길이 선생님 L이라고 둘게. 자, L이라고 하면 자, PFQ니까 2 더하기 나는 모르겠다. 얘가 A하고 B라 둘게. A 더하기 B가 되겠고 자, 삼각형 PF, F' 얘를 L'이라 둘게요. 자, 그럼 요 놈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냐? 2 역시 중복되겠다. 더하기 야, 초점의 길이 방정식으로부터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야겠지. 얼마? A제곱 큰 거에 작은 거 빼서 9가 되는데 그놈의 루트 씌운 값 얼마? 3과 마이너스 3이라는 것도 바로 인지해버리면 되겠네. 자, 그래서 6 더하기 자, PF'을 우리는 C라고 둬버리자. C. 자, 얘를 다 더해버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0이 되겠고 자, 이제 관찰을 해보자. 항상 처음에 접근할 때는 타원의 정의. 자, 타원의 정의가 뭐냐? A 더하기 B, 얘 그리고 A 더하기 C 이렇게 보자. A 더하기 C, 요 길이랑 요 길이의 합이네. 얘 부분이. 타원 위에 있는 점 Q로부터 초점 사이의 거리의 합이 얼마다? 일정하다. 그게 얼마다? 2A다. 2A인데 6의 제곱이잖아. 따라서 12 더하기 10. 자, 이렇게 푸는 게 타원의 정의로부터 푸는 문제. 예전에 나왔던 문제겠지. 자, 이렇게 해서 타원의 정의를 한번 활용해 봤고 자, 두 번째 문제는 또 무엇일지 살펴보면서 자, 필요에 따라서 그래프 좀 그려보고 그림 그리면서 자, 두 번째 타원의 방정식이 좀 희한하게 나와 있는데 초점 F'으로 놨어. 자, 이때 타원의 방정식을 한번 그려볼까? 타원의 방정식 자, 이거를 기본적인 형태로 한번 바꿔볼까? 자, 16으로 나눠버릴게. 16이면 8분의 x의 제곱, y의 제곱인데, 자, 16까지. 16분의 y의 제곱은 얼마? 1. 이렇게 놓아주면 우리가 장축의 길이가 어디다? y축이구나. 그림을 잘못 그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기다란 달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그리면 되겠지. 자, 중심 0,0이 되겠고, 요 부분은 2루트 2가 되겠네. 자, 이거에 루트 씌운 값 마이너스 4와 4가 바로 꼭지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부분 초점이 되는데 y축 위에 얼마냐? 2개 뺐을 때도 역시 8이다. 그랬을 때 0,2 루트 2가 되고 0,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된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타원 위에 있는 점 아무데나 찝어보자. P. 자, 그랬을 때 PF와 F', 여기를 F' 둘게요. 자, 투점 사이의 거리의 합도 나올 수 있고 자, 비율 관계를 줬네. 자, 그랬을 때 PF를 X라 두자. X라 두면 헷갈리나? 여기만 A라 두자. A라 두면 얘기는 곱해주면 여기가 3A가 되겠네. 됐어? 그래서 타원의 정의로부터 역시 4A 두 개의 합은 얼마냐? 2B가 되는 거야. 초점의 위치가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자, Y 아래에 있는 요 놈의 2배. 얼마? 4의 제곱이다 보니까 8. 따라서 A는 2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여기서 PF가 얼마냐? 따라서 정답은 PF는 3 곱하기
여긴 3배 해주게 6이니까 18 해서 정답이 완성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문제는 역시 타원에서의 방정식이 있는데 타원의 방정식이 기본형이 아니라 뭔가 이동이 되어 있다는 느낌. 자, 역시 평행 이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도 파악이 될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형태는 a분의 x의 제곱 이게 4분이지. 그렇지. 4분의 y의 제곱은 1. 여기에서 x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모습이 바로 요 타원의 방정식이 되겠고, 자, 초점의 좌표가 움직였네. 자, 초점의 좌표. 일단 기본적에서 초점의 좌표를 우리는 써보자. 초점. 야, 근데 이게 지금 A가 큰지 B가 큰지를 몰라. A가 큰지 4가 큰지를 모르는데, 자, 무엇을 보고 판단하냐? 아까 우리 평행 이동했을 때 두 번째에서 여기 있는 초점이 있고 여기 중심이 있을 때, 자, m,n으로 옮기게 되면 초점은 변하는 게 뭐다? y축이었지. 그때는 뭐냐? 초점이 y축 위에 있을 때 y축이 변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y는 변함이 없고 이동해도 변함이 없지. 그랬을 때 x축만 변했네. 그 말은 뭐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자, 원래 기본 중심이 원점에 있을 때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중심이 m,n으로 간다 생각해 보자. 자, 초점이 여기 있겠지. 중심이 여기 있으면. 자, 그러면 초점에서 변하는 게 누구냐면 x값이 변해. 자, 여기에서 여기 변하고 여기 변하고. 근데 y값은 n이 그대로겠지. 그래서 여기 초점의 결과를 보고 나서 뭐가 변했다? 뭐를 알 수 있다? 아, 초점이 x축 위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고 분석해 볼 수 있어. 따라서 여기 초점이 x축 위에 있다는 사실은 누가 더 크냐? 아, a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처음에 초점이 0이 되고 y축이 여기서는 얼마가 돼? 루트 a-4 마이너스 루트 a-4가 되는 게 기본적인 이 모델에서의 초점이야. 그러면 평행 이동하고 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초점이 어떻게 되냐? 2 더하기 루트 a-4 플러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다시 이만큼 가는 거지. 2 마이너스 루트 a 빼기 4, 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바로 6b 마 2b가 되겠네. 따라서 아무거나 얘가 6이 되고 얘가 b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네. 따라서 일단 b는 2 챙기고 자, 여기서 a-4는 4가 됐는데 16이 돼서 a는 얼마다? 20. 따라서 a와 b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정답은 4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초점의 결과물로부터 초점의 위치, 무슨 축 위에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자, 4번. 계속해서 스피드 있게 진행을 할게.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4번. 좌표 평면 위에 타원의 방정식 기본적인 형태. 아, x축에 누가 있다? 아, 초점이 있다라는 거. 자, 위에 점. 아, 위에 점이네. 에서의 접선이 나왔다. 얘가 누구냐? 접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을 해야 돼. 바로 써주세요. 바로 접선이라고 했을 때 타원이 초점 F, F'과 L 사이의 거리를 각각 D와 D'이라 두자. 자, 그림을 일단 확인해 보자. 자, 그림 그릴게요.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자, X축 자, 여기가 5가 되고 4가 되겠지. 요 정도만 그릴게요. 자, 2개 빼 9가 되면 얘가 3이 되겠다. 자, 빠르게. 자, 그리고 3콤마니까 요 부분에서 요렇게 되겠다. 접선 이게 L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역시 접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접점에 관한 무슨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해 보면 그 개념의 공식을 적용해 보면 자, 접선의 방정식 25분의 3의 x 더하기 얼마야? 16분의 5분의 16y는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되겠어? 오케이. 자, 정리를 해보면 자, 16 없어지고 25 곱하자. 얘는 3x가 되겠고 더하기 5y에다가 25인데 마이너스 25는 0이라고 쓰는 게 나중에 편하겠지. 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때문에. 자, 이렇게 고치고 나서
자, 초점 하나 더 쓰자. 마이너스 3,0과 3,0이 있겠지. 그래서 수직 거리가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요 거리를 D'E'에 뒀네. 자, 따라서 D를 가자, D. 자, 루트 9, 25. 제곱이지 34. 절대값에 9, 3,0부터 넣자. 9 마이너스 25. 자, D' 가자. 자, 아래에 분모는 똑같네. 34에 루트 씌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마이너스 25는 똑같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9 좀 더 커지겠다. 됐어? 자, 요 두 개를 이제 곱하면 되는데, 얼마가 되겠어? 34분의, 자, 얘를 곱해주면 16 곱하기 34가 돼서, 아, 정답은 16이 되겠다.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고, 역시, 뭐?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단순하게 적용해서 문제 푼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했으리라 믿고, 자,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갈게. 자, 5번. 역시 무슨 문제냐?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 이게 바로 접선인데, 자, 일단은 조건 체크. A가 양수다. 라는 거 끝냈고, 기울기 M이라 둘게. M이 2분의 1이다. 직선이 요거와 요거에 접한다. 아, 접선이구나. 접선이구나. 자, 그랬을 때 접선 하나 그려놓고, 그죠? 자, 타원, 포물선, 요렇게 가겠지. 대충 그려보면. 자, 정확히 그려보면 방정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둘 다 중심, 얘가 중심이 요게 되겠네. 자, 타원 그려보고, 얘는 요렇게 가면 되겠다. 자, 그랬을 때 공통접선이다. 자, 조금 더 접하게끔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가겠지. 자, 그랬을 때 요 접점이 있을 거고 접점이 있는데 이제 기울기가 공통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네. 자, 그러면 접선에 대한 방정식인데 누구? 기울기와 관련되어 있는 포물선과 저번 시간에 배웠던 포물선과 타원 둘 다 해봅니다. 자, 일단은 타원부터 갈까? 자, y는 mx 맞죠? 2분의 1 x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a제곱 36 m제곱 4분의 1 더하기 16 b제곱이니까 자, 이걸 정리해주면 2분의 1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니까 얘가 얼마다? 9잖아. 여기가 25, 5가 되겠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포물선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2분의 1 x 더하기 m분의 p. p가 얼마냐? p는 4px잖아. 4px에서 p니까 4분의 a가 되겠네. 되겠어? 아, 기울기 똑같고 요 부분이 똑같다.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는 플러스가 되겠지. 자, 여기서 따라서 a는 여기 얼마지? 4, 2니까 10이 되겠네. 자, a는 10으로 완성작이 만들어진다. 오케이. 그래서 공통접선에 대한 성질 또는 공식을 두 번 적용해서 문제 풀었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6번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 왔어. 자, 직선 y는 2. 여기가 지금 y는 2네. y는 2. 다시 한번 그립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자, 근 두 접선, 두 개다, 두 개. 두 개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자, 접선의 기울기를 나는 M1, M2라 놓겠다. 두 개 나오면 저번 시간처럼 두 개로 놔라. 그때 기울기의 곱이 나와 있네. 자, 첫 번째 조건. M1 곱하기 M2는 얼마다? 3분의 1. 자, 두 번째는 접선의 방정식으로 가야겠지. 자,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이나 기울기가 따로 없고 그냥 주어져 있는 요 조건 때문에 기울기를 그냥 m이라 둘게. 자, 기울기가 m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자,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1이네. m제곱에 더하기 b제곱 2다. 되겠어? 자, 이때 누굴 지나가냐면 k라고 여기가 k구나. 자, p가 k,2이기 때문에 k,2를 대입을 할게. 되겠지? 자, 여기 대입하고 자, 그러면 k의 m이 되겠고 자, y니까 얼마야?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의 완전 제곱 처리할게요. m제곱 더하기 2가 되겠네. 자, 이항시켜. 대입하고 이항시키면서 제곱시킬 거야. 자, 그러면 k제곱에 m제곱 마이너스 4km이 되겠고 더하기 4는 m제곱에 더하기 2가 돼. 자, 요걸 다시 정리하자. 자, m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하면 k의 제곱 마이너스 1의 m제곱, 그 다음에 1차식은 마이너스 4km이 되고 빼기 더하기 2는 0이 되겠네. 자, 이랬을 때 곱이니까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얘는 3분의 1이다. 따라서 k의 제곱은 2, 3은 6, 7이 되겠네. 자, k의 제곱은 7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 다시 한번 하자. 자,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a제곱, m제곱이니까 a제곱, m제곱, 그죠? 플러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k, 2를 대입했지. k, 2를 대입해서 양변 제곱했습니다. k제곱에 m제곱, 마이너스 4km 더하기 4는 m제곱이고, 자, 넘겨서 마이너스 플러스 했을 때 요것분의 요게 3분의 1이니까 2, 3은 6, 빼기 7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접선으로 우리가 주어져 있을 때 풀이 방법까지 전체적으로 타원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평행 이동 한번, 그 다음에 접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걸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개념 적용형 문제로 소개를 했고, 자,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과 여기 있는 개념 적용형 문제를 연습해보고 나서 이제부터는 논술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역시 저번 시험과 똑같이 한 세트당 한 20분에서 30분 널널하게 잡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잡고 나서 풀고 나서 선생님 문제 풀이 분석을 한번 시청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쓰는 시간을 드릴게요. 자, 기출문제 풀이를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난이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도 좀 직접 문제 풀이 분석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난이도가 있을 거고 답안 작성이 있을 텐데, 그거를 선생님이랑 풀이 과정이랑 비교하면서 직접 오류가 있으면 잘 발견해서 수정도 해보고, 내가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했는지 쌤이랑 비교해 보면서 이제 논술 문제 풀이 분석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 분석 1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그 다음에 원 5의 내부에 점 M이 있다. 자, 그림 선생님이 진하게 색칠을 해놨는데 원 5 위에 점 A에 대해서 점 3분 MA의 수직 이등분선 L과 수직 이등분선 L과 여기 수직 표시해야겠다. 자, 직선 OA는 점 P에서 만난다. 점 P에서 교점이 만난다. 점 A가 원 5를 따라서 움직일 때 점 P는 어떤 곡선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가? 좌취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거는. 자, 움직이는 그림자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 1번. OM의 길이가 2라고 주어져 있을 때, 자, 제시문의 곡선과 이 곡선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이 곡선과 OM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래프인지는 약간 감각적으로 잘 안 오는데, 일단은 이 문제 조건에서 형성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논술 문제 풀 때나 수학 문제 풀 때는 상수가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서 상수에 대해서 좀 잘 챙기면서 분석해 나가보는 방향성을 잘 생각해 보면서,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게. 반지름의 길이가 4다. 그러면 요 부분이 4가 되는 거고 요것도 4잖아. 자, 여기에서 OA라는 걸 우리가 4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원의 내부에 점 M이 있대. 그리고 OM의 길이가 2라고 문제의 조건에 주어져 있어. 자, 이때 OM의 길이가 일정한 길이 2로 주어져 있을 때고, 자, 그러면 이 OM과 그리고 수직 이등분선이잖아. 그러면 두 번째 L이 지금 수직 이등분선이거든. 자, 이 수직 이등분선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게 어떤 내용일까? 라고 고민해 보면, 자, 요 밑변의 길이가 똑같잖아. 그러면 PM에서 보조선을 그었을 때 몇 개가 생겨?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2개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누구냐면 PM의 거리랑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PA가 거리가 같다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지. 됐어?
그리고 이 4라는 거는 P를 기준으로 해서 OP에다가 PA로 잘랐을 때 거리의 합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 주어진 조건에서 1번과 2번을 좀 연결해 보면 PA와 PM이 같으니까 따라서 하나의 4라는 거는 OP 더하기 얘 대신 PM으로 넣어볼게. 그럼 PM의 거리와 같다라는 요 하나의 식이 발견이 되고 이걸 다시 그림에서 발견해 보면 O와 M, O와 P, M과 P 그리고 요 두 개의 점으로부터 이 움직이는 점 P가 움직이는 거잖아. 지금 P의 좌치를 구하는 거니까 고정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하다. 얘는 뭐의 정이다? 우리가 앞서서 배운 타원의 정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그래서 위에 전제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꺼낼 수 있는 게 뭐다? 타원의 정의. 다시 말해서 요 P는 타원 위에 있는 점이겠다. 자, 타원도 타원인데 정확히 말하면 자, 타원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주면 자, 초점이 뭐가 된다? 초점이 두 정점 O와 M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일정한 점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EA로 배웠잖아. 자, EA는 장축의 길이가 되는 것도 알 수 있었어. 자, 장축의 길이가 얼마다? 4가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장축의 길이가 4인 타원이라고 서술해 주면 더 좋겠지, 근거로서. 그래서 이 부분 기하적으로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기하 모델을 꺼낼 수 있었고 얘를 조금 더 앞서서 좌표 평면으로도 옮길 수 있어. 자, 그러면 좌표 평면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좌표 평면 X축, Y축이 필요하고 여기 있는 O와 M은 여러분들이 좀 설정하기 나름인데 쌤 같은 경우는 중심을 어디에 놓을 거냐면 원점으로 놓게. 자, 중심 O와 M의 딱 중간 부분 이걸 우리는 원점 0,0으로 두고 얘를 O, 여기를 M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요 수직 2등분되는 요 중간 지점 얼마야? 마이너스 1,0이 되고 얘는 1,0이라고 좌표로 설정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 A라는 거는 요 X축 위에 초점을 주게 되면 요 부분 전체의 거리가 2A 한 변의 길이가 A가 되는 꼭지점의 길이가 A라고 쓸 셈이 1,0이 아니라 이제 2,0이 되고 여기는 A 프라임 마이너스 2,0이라고 설정하고 그래프를 타원을 그리게 되면 이러한 좌치의 그래프가 된다. 즉 여기 있는 P가 움직이는 곡선은 타원인데 좌표 평면으로 움직여서 해석을 하게 되면 요 곡선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곡선과 자 이제 타원이 되겠지. 타원과 OM의 수직 이등분선. 자, 누구냐면 OM의 수직 이등분선이면 요 Y축 위에서 요 선 우리가 단축이라 하는 부분. 결국 여기에 있는 내용은 단축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쌤이 여기를 B라 두고 B'이라 둘게. 자, 방정식으로 옮길 수가 있겠지. 좌표 평면으로 옮겼으니까. 자, 그러면 타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타원은 더하기 자, x의 제곱, y 제곱. 중심을 어디로 놨다? 원의 중심. 타원의 중심은 원점으로 놨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겠고 자, a는 얼마? 4가 되게 a제곱. 더하기 요 부분은 a제곱에서 c제곱을 뺀 거잖아. 그래서 3이 되겠다. 자, 여기로부터 우리는 b와 b'. 정답은 b와 b'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로서 얘 루트 씌워준 놈의 2배가 되겠다. 이 b가 단축의 길이니까 요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고 자, 주어진 제시문이랑 문제 조건에서 기하 문제는 기하적인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좌표 평면으로 옮겨서 해석적으로 대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식으로 표현한다면 좀 쉽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 2, 3 여기를 4로 놓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선생님이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 선생님 그림을 옆에다가 다시 그려서 진행을 할게요. 자, 제시문을 보자. 제시문 가. 초점이 X축 위에 있다는 거 바로 보이겠지. X축 위에 있고 거리의 합이 2A인 방정식. 이렇게 제시문에 좀 친절하게 제시되어 있는 학교 유형도 있습니다. 자,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그
그 다음에 나로서는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주어져 있다라는 내용은 이 내용 또는 공식을 적용하면 보다 효율적이게 계산할 수 있거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출제 의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네. 그냥 일반적인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주어져 있고, 자, 위의 점 A에서의 접선. 위의 점이니까 접점이라는 게 바로 보이는. 누가? A라는 게. A에서의 접선. 그러면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접점에서의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 L이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치? 여기 그림에서 이 그림이 지금 L인데 그림 여기 다시 색칠해 볼게.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 중심이 타원의 중심이 0이고 꼭지점은 A, B가 되겠다. 자, 그러면 요 점이 지금 A야. 자, A에서의 접점이 뭔지 모르지만 X1, Y1이라 두고 자, A에 대해서 A는 2가 되고 B는 1이니까 일단은 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식이 형성이 된다. 뭐 어렵지 않게 대입만 하면 되겠지. 얼마야? 그러면 2니까 4분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라는 타원의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자, 중심이 원점이고, 선생님 그림이랑 똑같죠? 접선 L에 접하는 원이 있대, 원. 자, 일단은 그러면 하나씩 만들어 가보자. 이 전에 해석했던 부분. 위의 점 A다 보니까 A가 지금 X1, Y1이라 두자. 설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위의 점이니까 또 하나 만들 수 있지? 4분의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이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져. 자, 이번에는 뭘로 갈 거냐면 접선 L의 방정식. 여기서 필요한 거는 공식은 주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분의 접점이 있으니까 x1, x 더하기 y1, y는 1이라는 걸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하 개념을 공부하는 거거든. 그래서 공식 반드시 암기하고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적용하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하길 바랍니다. 자, 이때 접선 L에 접하는 원의 넓이래. 자, 그 원을 한번 구해보자. 자, 중심이 여기고 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접하게끔 그려봐야겠지. 접점이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 접하는 거구나. 그러면 반지름은 여기서 여기를 Q라고 둘게. 5Q가 반지름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원의 넓이. 원을 우리가 파이 R의 제곱은 2파이잖아. 따라서 R이라는 건 루트 2라고 잡을 수도 있겠네. 원의 반지름을 루트 2라 두자라고 여러분들 설정하면 좋을 것 같고, 자, 1사분면에 있는 A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1, Y1을 구하는 거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일단은 반지름, 요 루트 2를 구하기 위해서 재심은 나를 이용해 볼까? 자, 지심나 루트 2라는 거는,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한데 접선의 방정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 자, x1 x 더하기 4y1 y 빼기 4는 0이라고 두고, 자, 루트 얼마냐? 요 놈의 제곱 x1의 제곱 y1의 제곱 분의, 자, 어디에서 0,0에서 0,0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치? 따라서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얼마가 돼? 8이라는 걸 바로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요 네모칸 칠게요. 자, 요 부분. 자, 미지수가 몇 개다? 2개다. 그러면 하나의 식이 더 필요하다는 게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자, 얘랑 누구를 이용해 보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위의 점에 있는 요 식, 2번 식을 같이 연립해서 계산하면 2개의 식과 2개의 문자로서 해결해 볼 수 있다. 자, 마무리 합시다.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얼마다? 다시 4로 곱할게. x1 제곱 더하기 4y1의 제곱은 4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8을 연립을 할게요. 따라서 y1의 제곱은, 그렇지? 자, y1의 제곱 4, 4, 16, 8이 되겠지. 그러면 4, 2개 빼면은 마이너스 4, 3, 좀 이상하네. 다시 볼게요. 여기서 1이 되고, A가 2가 되니까 4분의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이 되고, 자, 여기에서 여기서 X제곱 2가 되고, 제곱해주면,
여기서 16, 8이 되겠고 8이 되고 두 개를 빼주면 마이너스 4가 되는데 다시 볼게요. 루트 2 여기 4 선생님이 잘못했다. 여기서 x1 y제곱이 아니라 x1 제곱 더하기 16 y1의 제곱이지. 미안해. 자, 여기서 16. 그러면 여기서 얼마냐? 역시 이상하더라고. 제곱인데 16 y1의 제곱이 되겠네. 자, 요거 두 개를 빼버릴게. 정리해주면 x1 제곱 더하기 16 y1의 제곱은 8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아래에서 위 빼면 12y1의 제곱. 자, 12y1의 제곱은 4가 되겠고, 따라서 y1은 3분의 1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야. 자, 근데 어디에 점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1사분면 위에 점이다. 따라서 y1은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플러스다. 자, y1을 구했고, 자, x1이라는 건 둘 중에 아무거나 제입하면 되겠지. 자, 3분의 1, 3분의 1 넣고, 자, x1의 제곱은 4 빼기 3분의 4가 되겠네. 그래서 3분의 8이 되겠고, 따라서 x1은 루트 3분의 2 루트 2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정답은 요놈 A의 좌표는 루트 3분의 2 루트 2 콤마 루트 3분의 1이다. 좀 이쁘게 쓸게.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면 되겠다. 자, 검토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자, 원의 넓이로부터 하나 요거 반지름을 구했고, 첫 번째 타원의 방정식 대입한 거고, 자, 접점을 설정해서 접점이라 쓸게. 접점 설정했고, 접점 위에 있다 보니까 위에 대입한 식이 되고, 접선의 방정식 얘는 하나 우리가 개념 공식을 꼭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4를 곱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0이 되겠고, 자, 반지름 구했었고, 재심은 나에 의해서 그래서 나가 나온 것 같아요. 자, 루트 2는 x1의 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이니까 16y1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4가 됐다. 0,0에서의 접선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그래서 두 개, 여기는 2번과 5번에 두 개 연립했을 때 12y1의 제곱은 4가 되겠고, 맞네. 그리고 여기다가 3분의 1 집어넣으면 3분의 4가 되고 12, 8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다. 난이도가 막 그렇게 어렵거나 고난이도적인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어떤 조건이나 어떤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 상황 파악하면서 문제 해결해 가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이번에는 논술 기출 3번 분석을 해볼게. 자, 논술 기출 문제 3번 마지막으로서 점검해 볼 사항이겠지. 자, 일단은 제시문부터 한번 살펴보자. 자, 좌표 평면에서 점 F, P, 0, X는 마이너스 P에 이른 거리에 같은 점들. 자, 어제 배웠던 포물선의 정의. 자, 얘는 이제 준선이 되겠고, 준선의 방정식. 그리고 얘는 이제 초점이 되겠지. P, 0인 포물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는 거. 일단, 거리의 합이 2에 있을 때 방정식. 계속해서 관찰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K인 접선의 방정식이 친절하게 주어진 경우도 있으니까 암기할 땐 반드시 암기하고, 혹시라도 제시문에 없는 학교도 또는 내용이 안 주어질 수 있으니까 암기하고 논술 시험장에 가야겠지. 자, 접선의 방정식 나와 있고, 역시 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우리 포물선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에서도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도 나왔었잖아, 마지막 문제에서. 그래서 기하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논술을 할 때 미적분도 관련해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반드시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자, 그리고 삼각함수 중에서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도 탄젠트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기울기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 기울기와 연관되어 있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계속 인지를 하고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 문제를 살펴보자. 자, 문제 살펴보게 되면 원 위에 점 D. 자, 그럼 원을 하나 그려보자. 자, 원이 있고 중심이 0,0, 여기가 3이 되겠고 여기가 3이 되겠네. 자, 원 위에 점 D에서 D는 2사분면 위에 있다. 그치? 자, 여기 D에 2사분면인 점에서 점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A, B라 둘까? 이런 식으로. 자, D에서의 타원에 그은 두 접선이 있네. 접선. 이 두 개의 접선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는 M1, 하나는 M2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하면 좋을 것 같아.
자, 타원이면은 루트 2가 꼭지점 루트 2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고, 여기 1이 되고 1. 그래서 타원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 그려 넣을 수 있겠다. 자, 그랬을 때 이루는 각. 자, 접선부터 그어볼까? 접선. 자, 접선. 그었을 때 여기가 45도, 여기가 X축, 여기 Y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일때 D의 좌표를 구하라. A하고 B를, 미지수 두 개니까 식 두 개 이상은 좀 필요하겠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 일단은 자, D를 A, B라 두고, 자, 이거라 두자. 그 다음에 요 원 위에 있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라는 사실도 하나 해결했고, 하고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기울기가 두 개짜리다 보니까 기울기를 쌤이 M이라 두고 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게. 접선의 방정식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조심해야 돼.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자, 근데 얘를 보니까 통과하는 게 바깥의 점 D에 A, B를 지나기 때문에 얘를 대입해 보자. 자, 대입을 해보면, 자, 대입하자. 자, B 빼기 MA가 되고, 양변 제곱하면서 정리합시다. 2M 제곱 더하기 1이 되겠지? 대입을 해서 이항시켜서 양변 제곱했어. 자,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M1, M2에 관한 식에 대한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요 근이 뭐냐? M에 관한 근이잖아. 그래서 M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개하자. 자, 얘를 정리해주면 A제곱의 M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B의 M이 되겠고, 맞아? 더하기 B제곱은 2M제곱 더하기 1이 되겠네. 자, 요렇게 형성이 되는 거를 다시 한번 여기다 정리할게. M에 관한 2차 대립. 자, A제곱 마이너스 2의 M제곱이 되겠고, 빼기, 더하기, 빼기 2ABM이 되겠다. 넘겨서 마이너스 2AB의 M에 되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죠? 요 놈의 두 근을 나는 어떻게 놓을 거다? M1, M2라 둘 거다. 되겠어? 근은 직접 못 구하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2번 내용을 분석해 봤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기울기 45도 두 직선이 이루는 기울기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라고 고민하면 일단은 직선이 두 개가 있을 거고 X축이 있다. 요 개념하고 지울게. 여기를 알파로 두면 요 두 직선의 기울기도 알 수 있잖아. 기울기가 이루는 각을 여긴 세타 1, 세타 2라고 두면 요 삼각형의 외곽 성질에 의해서 자, 알파 더하기 세타 2는 얼마냐면 세타 1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요 알파라는 거는 세타 1에서 세타 2랑 뺀 각이랑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용해 볼 수 있고 엄청 중요한 주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 자, 이것도 역시 두 접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45도다 보니까 이때 이 알파를 45도 그리고 얘는 설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알파, 베타, X축과 이루는 각을 두 개를 설정해 놓고 접근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 서술해야 될 내용이 뭐냐? 자, 일단은 요 기울기를 선생님이 M1이라고 둘게. 기울기. 얘는 기울기를 M2라 둘게. 그러면 두 가지를 설정해야 되는데 기울기가 M1인 직선과 X축이 이루는 요 각을 알파라고 둘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M2인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을 베타로 두면 우리는 기울기는 곧 탄젠트다 보니까 탄젠트 알파는 M1, 탄젠트 베타는 M2라는 거를 우리가 써볼 수 있어. 자, 기울기와 관련되어 있는 식에 대한 내용, 이 식이 이 문제의 핵심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심은 가나 다라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자, 그때 요 부분, 자, 여기에서 아까도 삼각형의 외곽 성질을 이용해서 자, 45도라는 거는 여기에서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랑 같고, 그리고 얘를 삼각함수 중에 어디랑 탄젠트 기울기랑 연관지어서 생각해주면 탄젠트 45도는 1이잖아. 그리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같겠지. 왜냐면 탄젠트는 증가함수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각이 같으면 같을 수밖에 없어. 됐어?
그래서 계속해서 요 부분, 특히 요 부분 삼각함수의 뺄셈 정리인데 제시문 맨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써주고, 자, 플러스 1 양수다 보니까 얘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항상 취해주고, 따라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결국 M1, M2에 대한 식으로 체인지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위에는 알파 빼기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니까 M1 빼기 M2와 같이 식을 전개할 수 있어. 결국에는 식 두 개, 문자가 두 개 있지. M1, M2를 우리가 해결하기만 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A하고 B도 구할 수 있다.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요 부분, 요 2번의 이 끝부분 V 표시할게. 이 부분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두 근의 곱, 두 근의 차, 요 부분만 열심히 정리한다면 이 문제는 곧바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하나 해결하고 갈게요. 5번이라고 쓸게. 자, M1 곱하기 M2는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B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특히 M1 빼기 M2 이거는 두 군의 차잖아. 아직까지 이 차 공식을 암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뭐 몰라도 우리가 제곱, 합의 제곱, 근각에서의 관계 합과 곱, 요 공식을 이용해서도 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우리는 근의 공식 하나 예를 들어 볼게.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 부분에서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잖아. 이렇게. 자, 직접 보입니다. 두 근을 빼버렸어. 그럼 뭐가 남아? 뭐가 남냐면 우리 M1, M2에다가 바로 적용할게. 자, 2a분의 2 루트 d만 남아. 따라서 2로 약분해주면, 자, 최고 차항의 계수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루트 얼마야? b제곱 4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의 a제곱 마이너스 2의 b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용 바로 가능하니까 요 차 공식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암기하길 바랍니다. 자, 따라서 이제 정리해 줄게. 1은 여기다가 4번식에다가 이 5번식을 대입해주면 1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분의 a제곱 마이너스 2 여기가 2겠지? 2분의 자 얼마가 되냐? 루트 자 여기서 a제곱 b제곱은 사라진다. 사라진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a제곱에 마이너스니까 4a제곱이 되겠다. 4a제곱이 되겠네. 마이너스 a제곱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제곱이라서 플러스 8b제곱이 되겠다. 그 다음에 2가 되고 마이너스 8이 돼. 자, 부호 조심합시다. 되겠어. 그 다음에 a제곱 여기다가 조금만 내릴게. a제곱 마이너스 2가 분모로 와야겠지. 자, 절대값을 취한 데 있어서 일단 절대값 취하고 넘어가자. 자, 여기서 다시 분자분모에 a제곱 마이너스 2로 곱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되겠어? 그 다음에 얘는 없어지겠고 루트에 4a제곱 플러스 8b의 제곱 마이너스 8이 되겠어. 그러죠? 이건 없어지고 마이너스 a제곱에 4a제곱 부호 조심해야 돼. 자, 됐어. 자, 근데 a제곱 b제곱이 얼마였냐면 여기에서 9가 있었지. 그럼 얘는 6이니까 양수가 돼서 자, 마지막 마무리 할게. 자, 얘가 9니까 6이라는 놈은 제곱까지 갈게. 4a제곱에 8b의 제곱 빼기 8이고 따라서 4a제곱 더하기 8b의 제곱은 36, 44가 되겠네. 그치? 자, 여기서 b제곱을 또는 a제곱을 갖다 쓸 수 있는데 역시 또 요거 이용하면 되겠다. 자, a제곱 대신 9 마이너스 얼마야? b제곱 더하기 8b제곱은 44가 되겠고 다시 4b제곱은 36을 빼면 8이 되겠네. 따라서 b는 루트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누가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2, 4분면이다 보니까 y축의 좌표니까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자 마무리 a 갑시다. a는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지. 자 루트 7인데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7 해서 결국 누구야? d의 좌표 마이너스 루트 7, 루트 2까지 깔끔하게
결론 순서쌍으로 표현해줘서 답을 작성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마지막 리와인드 한 몇 초만 좀 하고, 자, 처음에 원과 타원을 이쁘게 잘 그려놓고 구체적인 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깥에 타원에서의 입장에서는 바깥점에서 접선을 2개 그었기 때문에 2개의 근, 누구냐면 근의 기울기를, 2개의 기울기를 M1, M2라 놓고, 그리고 2각이 이루는 크기. 그래서 여기 4번 특히 이 부분 이제 별표 친 부분 잘 인지해 놓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좀 이제 괜찮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기울기가 M으로 주어져 있을 때 또는 설정했을 때 이 방정식은 제시문에 있었고, 그 다음에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근을 설정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 4번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요 외곽 성질을 이용해서 3번과 4번 항상 같이 이용해서 탄젠트로 이어가면서 덧셈 정리, 뺄셈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특히 근의 차 공식은 한 번쯤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원의, 자, 2번째 시간 타원에 대한 정의로부터 출발해서 타원의 방정식,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 개념과 논술 기출문제까지 분석까지 해봤는데,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열심히 한 보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2차 곡선의 마지막 포물선 중에서도 누구냐면 쌍곡선, 쌍곡선에 대해서 정의와 방정식과 역시 접선의 방정식을 풀어가면서 논술 기출 분석까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도 쌍곡선에 대한 개념을 한 번쯤 보고 본 강의를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